목포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약 3시간쯤 뒤인 저녁 9시쯤에는 목포 서쪽 40km 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면서 지금부터 자정사이 전남 지역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공룡박물관에선 인공 조형물이 파손되는 등 5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남해안에는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공군 거금도와 소록도를 잇는 보금대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목포항 등을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발길이 묶였고 무안공항 여객기도 결항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전북 부안군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내일 이른 새벽쯤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포항에서 박상훈 기자가 전남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 쏠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웅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군산 비흥항은 갈수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이제는 제법 세찬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이곳 비흥항 주변의 주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상 관련 특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비흥항을 비롯해 전북 군산과 부안에 있는 어선 3천여 척은 어제부터 대피했습니다. 태풍 쏠릭은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져 내일 새벽 부안 변산반도 지역에 상륙해 전북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 상륙이 예상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 6편이 모두 결항됐고 전북 섬 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도 어제부터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180곳이 넘는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늘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농작물 피해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박웅 기자로부터 전북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도 발령되는데요. 충남 태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충남 서해안도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죠? 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이곳도 구름이 잔뜩 낀 채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바람이 강하지는 않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바람이 강해지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어항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충남 섬 지역을 오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어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도 10여 곳이 오늘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내일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휴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풍의 상륙 예상 시간이 충남 서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겹쳐 바닷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돼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태안 신진항에 나가 있는 성용희 기자로부터 충남 서해안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쏠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경기 남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일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평택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 태풍 영향으로 서해 뱃길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데 그쪽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평택항은 잠잠하던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면서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 평택항에는 어선과 화물선들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고 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들도 가동을 멈춰 말 그대로 태풍 전야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해 뱃길은 오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과 주변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인천과 경기 남북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에는 각종 선박 280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서해 5도 주민들도 어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학교들은 휴교와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모든 각급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오늘 8곳을 휴교 조치했고 62곳은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내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염기석 기자, 태풍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은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도내에만 각 시군이 지정한 침수 우려 취약 도로가 131곳에 이릅니다. 용인시 진위천 하상도로와 남사면 진목리, 화성시 국지도 84호선 등이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임진강과 한탄강 등 주요 어업구역에서 어구 2만 6천여 개를 철거하고 풍도항 등에서는 방파제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제부터 평택호에 물을 방류해서 수위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추가로 1,000만 톤 이상을 방류해 수위를 현재의 2m에서 1.5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도 폭염방지 그늘막 300여 곳을 결박하고 야영장 40여 곳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저녁부터는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변가나 하천변 등을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택항에 나가 있는 염기석 기자로부터 경기 남부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제주도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관광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도로 침수와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관광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23살 박모 씨는 사진을 찍으려다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붓는 비에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겨버린 도로. 앞이 부서진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안 보이죠? 이게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중문관광단지를 대표하는 가로수 야자수도 강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야자수 10여 그루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도 곳곳에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겨 출근길 차량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중앙선 차단봉이 비바람에 무너졌고 곳곳에서 가로수들이 부러져 인도와 차도를 덮친 곳도 있습니다. 한 400-500m 걸어왔는데 지금 온몸이 다 젖고 비바람이 너무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다른 데도 너무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도 지금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 영향이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휴업을 공고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피해 규모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등 태풍 이후 상황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태풍 대처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걱정도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걱정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 역시 태풍 진행 상황에 맞춰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풍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지나갈 예정인 만큼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등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특별 교부세 지원과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될 그런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또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태풍 대비태세 긴급 점검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5분가량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오늘 오후 규제 혁신 관련 외부 일정을 잡았지만 태풍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내일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휴업합니다. 전국 각 교육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태풍 안전 긴급회의를 열고 내일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 고등학교 317개 교회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태풍 쏠릭이 수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굣길 안전사고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도 전학교 휴업,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내일 등교를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전체 초중고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권고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제주는 이미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 휴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휴업하는 학교는 1,5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부터 기존의 상황관리 전담반을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태풍 상황과 피해 현황, 향후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 등 강풍과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지역을 파악하라는 지침도 각급 학교에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강한 바람에 집 유리창이 깨질까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태풍이 수반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차량과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박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린 많은 비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뒀거나 운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입은 태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창문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태풍 때 교통사고가 나면 평상시보다 치사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야 확보와 감속 주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태풍이 왔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1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곤파스와 볼라벤이 한반도에 머문 나흘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2,421건,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2.2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5% 높았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1.8배까지 증가하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풍에는 접지력이 약해진 차량이 주행 경로 이탈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대형 차량과 가까울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속 35m의 강풍이 불 때 시속 120km 주행 시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주행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하물과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보행자를 고려해 전방 주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행 전 통행 제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교량은 초속 25m 이상에서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도 태풍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평소보다 50% 속도를 줄이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태풍 솔릭은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느리게 서해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전북 군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먼저 남부지방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카메라로 태풍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전남 완도항입니다. 순간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재난감시 카메라도 흔들릴 정도인데요. 아직 대피하지 않은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 밀락해변입니다. 태풍 중심과는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먼 바다에서 밀려온 너울이 해변 광장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군산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이 피항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부 서해안 지역도 오후 들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밤새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강원 영동지방의 속초입니다.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라는 지형 효과 때문에 이 태풍이 북상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쉬운데요. 이번에도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아직까지 제주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비바람 기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강한 비바람은 주로 제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에 무려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해안에도 3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서귀포에도 1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기록적입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순간 초속 62m의 강풍이 관측됐고요. 제주도와 내륙의 산악 지역에도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 태풍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오늘 밤 목포 서남 서쪽 약 40km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 위성 영상을 보시면 어제까지 선명하던 태풍의 눈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이 높은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이 중심 부근에 발달한 구름들이 다소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태풍의 북동쪽,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는 여전히 발달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지금은 중부지방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제주 부근까지 북상했는데도 이 중심 기압 970 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2010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위력입니다. 이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태풍의 눈 주위를 둘러싼 발달한 구름대가 이 제주와 서해 남부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은 태풍의 북쪽, 즉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경로와 비교해 볼 때 태풍의 진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새벽부터 서해안에 더 바짝 붙는 경로로 태풍 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상륙 지점은 예상보다 남쪽인 전북 군산 인근으로 내려갔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상륙 시점은 조금 늦어지고 위치는 점점 더 남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이 태풍은 수도권보다는 보다 남쪽의 중부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중급의 현재 세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내륙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상륙 시점이 늦어지며 이 동해를 통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도 내일 낮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바람을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디고 시간은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시간대별로 강풍 위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중심 부근의 강풍대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서해안에서도 최대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이 태풍 중심이 관통하는 내륙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이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어서 이 비구름 예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 강풍 반경이 굉장히 넓은데요. 하지만 이 비구름은 태풍 이동 방향의 앞부분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 태풍 중심에 가까운 제주와 전남 해안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리산에는 최대 4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지역에도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진행이 느려서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본 남쪽에서 이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이 오전부터는 솔릭과의 거리가 1000km 이내로 가까워졌는데요. 이렇게 두 태풍이 1000km 내로 가까워지면 이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도 북상 속도가 시속 4km로 일반적인 태풍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이 태풍이 제주 해상을 지나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서 바다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 남쪽 해상에선 최대 10m 안팎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고요. 이 태풍이 북상하는 서해상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폭풍해일입니다. 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누르는 공기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태풍이 접근하면 바닷물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만조 시간대 높아진 바닷물에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까지 작용하면 이 해안가로 바닷물이 해일처럼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계신 시청자들께서 현장의 모습을 KBS에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앞선 특보에 이어서 KBS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부 김용준 기자입니다. 김 기자, 네. 제주 지역 못지않게 전남에서도 실시간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이제 태풍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 쪽의 영상이 많았는데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의 영상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서 시청자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1시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실시간 단위로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셔서 이렇게 현장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입니다. 우리 시청자 왕희준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시간 전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가 쓰러져 있고, 가스, 그다음에 곳곳에 건물들, 집기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컨테이너 영상에서는 그 창이 무슨 폭파된 것처럼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가스통도 쓰러져 있고. 그렇죠. 비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으면 저렇게 부서져 있는 모습 형태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 시청자 제보 주신 왕희준님께서도 근처에 차를 대고 부랴부랴 이거 허겁지겁 올리셨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촬영도 조심하세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그 제주의 제주시 오등동의 한 하천입니다. 예. 시청자 황수모 씨신데 지금 하천이 시커먼 물이, 흙탕물이 계속해서 콸콸 흐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시간 전쯤에 그 특보 때 용담동과 내도동에 있는 그 한천과 월대천 일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근처에 있는 오등동 상황도 이렇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천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다리까지 거의 범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 정도로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상태. 이 영상 보시면서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주의를 또 하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하천변에 계신 분들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 제주시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우리 시청자 박성광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수가 쓰러져 있죠. 예. 바로 앞에 그 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를 가까스로 비껴서 지금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래 지금 하얗게 보이고 있는 것이 차의 앞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 차가 주차된 상태고 다행히 안에 그 사람이 없었는데 네. 박성광 씨께서는 지금 저렇게 가로수변에 차를 대신 분들은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면. 가급적 빨리 빼시거나 그 가로수변에는 근처에 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당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주 인근에 있는 오등동의 같은 곳에 있는 시청자 김주현 씨입니다. 지금 저기 보글보글 올라오는 곳 보이시죠? 저게 지금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도로 지금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고지도 꽤 높고요. 도로 곳곳에 지금 물이 차서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 추자도 쪽인데요. 시청자 부지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기 형광색 옷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해경인데요. 지금 파도가 굉장히 넘실대면서 지금 배가 울렁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도 해경분들이 지금 배를 묶느라 저렇게 지금 애를 쓰시고 있는 모습을 결박하는 작업이요. 네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비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분께서 담아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비 피해 있는 영상은 아닌데요. 네. 여기가 제주 아라동 일대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그 중앙 북쪽인데 무지개가 잠깐 떴던 모습입니다. 이게 한 1시간 반 전쯤의 모습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시청자 김봉태 씨께서도 그러셨지만 이 태풍이 빨리 좀 지나가서 피해 없이 저렇게 무지개처럼 좀 환하게 밝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담으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피해 없이 지나가고 저렇게 고요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주 지역 주민께서 보내주신 영상에 이어서 전남 지역 상황은 영상이 좀 들어왔습니다. 전남 지역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지않게 지금 영상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남 이 완도군 완도읍의 시청자 양은주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상당히 거세네요. 예. 지금 저기 전 현수막인 줄 알았는데 간판이 찢어져서 지금 날아가다가 전봇대 지금 걸린 거라고 합니다. 예. 저 상황에서 지금 간판이 터지는 폭발음까지 들렸고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지금 일대는 제가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확인했을 때도 정전 상태라고 했거든요. 지금 비 피해 때문에 특히 바람이 거세서 저렇게 집기류나 아니면 옆에 있는 부유물들이 날아가면서 이 전신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끊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나무를 보시면 제주도 같지만 저희가 전남 고흥 거금도입니다. 이미 저렇게 지금 꺾일 정도의 수준으로 비바람이 세차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이 전남 일대가 지금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권까지 들어왔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려고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눈으로 딱 보셔도 지금 파도도 거세지만 바람이 특히나 유독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이윤현 씨께서 우리 전남 고흥군에도 이렇게 지금 직접 영향권에 들어왔다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주에 이어서 전남 지역 주민께서 보내주신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상 어떤 식으로 제보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번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중계하고 있는 화면에 좌상단에도 나와 있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빠르신가 봅니다. 저쪽으로 많이 주시는데요.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찾아서 친구 추가하셔서 친구한테 영상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주시면 되고 그 외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메신저 또 스마트폰의 KBS 뉴스 앱 그리고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량이 좀 크시면 이메일도 가능하시고요. 저기 보내주실 때 그 성함과 함께 해당 지역이 어디신지 그리고 간략한 설명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계속 저희도 뉴스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저희 현장의 곳곳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계차와 취재진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가지 못하는 부분 속속들이까지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특보에서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새롭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KBS 뉴스 특보 방송은 24시간 인터넷 방송인 KBS 24시 뉴스와 KBS 마이케이 또 KBS 뉴스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도 현재 모든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실시간으로 태풍 관련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보내주신 태풍 관련 영상 사회부 김용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도 잇따른 태풍 접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19호에 이어 20호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 일본에 상륙해 오늘 밤 서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20호 태풍 시마로는 현재 일본 열도 남쪽 100km 이내까지 접근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시속 35km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일본 지역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조금 전부터 폭풍과 집중호우가 시작됐습니다. 오카야마 등 9개현 지역 주민 40여만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폐점 시간을 앞당겼고 일부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0호 태풍은 오늘 밤 19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시코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200여 명이 숨진 서일본을 관통한 뒤 내일 새벽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심 부근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이르고 직경 280km 이내에선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편 380여 편이 결항된 가운데 열차편과 백길도 운행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코쿠에 800mm 이상, 교토, 오사카 등 킨키 지역에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최대 1000m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며 위험지역 주민들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만조 시간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친다면서 해일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과 그 피해를 최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은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여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부 내륙을 관통한 태풍 곰파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41m,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뜯겨나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위력은 곰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닥칠 때는 평소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봅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 침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덴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경우에 자세한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번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주민을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거도 주민 고승호 이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그쪽 비바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기 지금 약간 소금 상태 들었다가 또 왔다 그러는데 파도는 더 심해집니다. 네. 언제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까? 한 2시간 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예. 비는 어느 정도 내리고 있나요? 비가 지금 한 200mm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주민들 전체 지금 그 집안에서 이제 꼼짝하지 말고 일단은 태풍 지나갈 때까지 집안에 계시라고 좀 단속을 해드렸고요. 예. 전화로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무슨 있나 없나. 예. 그렇게 하고 선박은 5톤 미만 소형 선박은 전부 무트로 다 올려서 다 밧줄로 다 묶어놓은 상태고. 예. 5톤 이상은 가까운 이제 큰 항구 흑산도라든지 목포 또 진도 평모강 이런 데로 이제 피항을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공사한 그 장비들도 바지선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지금 피항이 다 가 있습니다. 예. 혹시 안내 방송이랄까요? 대피 방송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시설 같은. 네, 이제 마을 스티커로 해서 그 방송도 하고 사전에 전부터 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절대 이거 태풍 진행 중에는 꼭 하지 말도록 지금 단속이 돼 있어서 아직 뭐 인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제 밖에를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강풍이 비바람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뭐 이상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묻고 안부 전화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상 속보 상황을 계속 보고 들으셨을 텐데 흑산면 가거도 지역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마 그 태풍 중심권에 약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지금 진행 중이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예보하고는 다르게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원래 당초 예보는 여기 가고도 한 오전 9시, 10시 그 정도 되면 비치갈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지금 바람이 아주 굉장히 심해가지고 말하더니 오후에 한 4시 이후에 더 심해져서 지금 파도는 더 심합니다. 예. 지금 해가 진 상황이겠죠? 지금 어둑어둑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해 주셔서 잘 못 들었습니다. 어둑어둑하다고요. 어둑어둑해졌고 아주 깜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깜깜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더욱더? 아직은 뭐 어떻게 다른 행동 못해요. 바람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태풍 지나갈 때까지 피해 없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 고승호 이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의 태풍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집계한 피해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자가 1명, 부상자가 1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7시쯤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으러 바닷가로 나갔다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폭포 인근입니다. 이들은 사진 촬영 중에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파손돼 물이 샜던 제주 별도봉 정수장 도수관이 아직 복구 작업 중이고요. 제주 법화사와 정방폭포 등 곳곳에서 가로수 30여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제주에서만 한때 12,000가구가 정전됐는데 이 가운데 4,600여 가구는 아직도 전기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목포와 인천 등 97개 항로 165척 운항이 통제됐고요. 제주와 김포, 김해 등 15개 공항에서 국내선 692편, 국제선 78편 등 770편이 결항됐습니다. 21개 공원 전 구간, 전국 605개 탐방로도 역시 출입 금지 상태입니다.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휴업이나 단축 수업 결정을 내린 학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이 전국에 모두 1,900여 곳이고요. 또 1,942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의 어린이집에 자율 휴원 조치를 취하거나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대응 수준을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추가 피해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강푸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솔릭의 북상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요. 언제쯤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언제부터 서울과 수도권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태풍의 영향 때문인지 이곳 마포대교 남단에는 바람이 계속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솔릭이 계속해서 북상하는 위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본격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9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 9시쯤 목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이 300km로 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도 밤 9시부터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고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호남 해안간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언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네, 예상보다 많이 느리게 이동하고 상륙 지점도 예상한 것보다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충남과 호남에 태풍이 상륙하더라도 태풍의 비바람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과 등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입간판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을 명령했고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마포대교에 나가는 이호준 기자가 서울과 수도권 상황을 예측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현재 항공기 운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에 방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아직 잔잔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상정보를 보면 초속 7.7m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태풍 경보도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 결항된 항공편은 출발과 도착이 각각 9편씩입니다. 지금 공항 항공사들이 기상정보를 보고 결항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태풍 북상이 늦어지고 있어서 결항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곳 현장을 찾아서 대책본부와 관제탑 등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날 12시부터 용유역과 1터미널을 연결하는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었는데요. 바람이 생각보다 거세지 않아서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저녁 7시에 운항이 중단될 예정인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앞으로 바람이 변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항공기도 결항이 많아질 수 있고 도로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을 오가는 유일한 수단은 공항철도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결항 정보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전면 폐쇄됐는데 다른 공항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770편이 결항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는 692편, 국제선은 78편입니다. 제주공항은 오늘도 전면 결항됐고 인천과 김포공항은 오늘은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 전망입니다. 제주공항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항됨에 따라서 어제부터 5만 명이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로 다가올수록 결항되는 항공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항 정보는 각 항공사가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항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결항 정보를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오현태 기자가 하늘길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확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 KBS 취재팀이 태풍의 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서해안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팀 연결합니다. 김덕훈 기자, 지금 취재팀 어디쯤 나가 있나요? 예, 저는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으로부터 서남서 쪽 90에서 100km 지점에 태풍 쏠릭이 있습니다. 점점 목포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속이 8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보하는 정도의 속도로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러나 다가오면서 점점 빗줄기도 강해지고 바람도 세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목포 북항인데 정말 항구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중소형 어선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박과 선박 사이를 줄로 동여매서 단단하게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결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고 있습니까? 현재 바람은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은 초속 한 5에서 7 정도 세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에는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거의 왼쪽 뺨을 때릴 정도로 강하게 부는 시기도 곧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먼쪽 바다를 보실까요? 먼쪽 바다를 보시면 점점 파고도 높아지고 물결의 세기도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태풍이 지금 상당히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어디로 이동할 예정입니까? 취재팀은 현재까지는 목포에서 3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점 목포로 다가오면서 저희도 이동 경로를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다음 목적지는 무안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김덕훈 기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훈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KBS 기상전문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날씨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태풍특보도 확대됐습니다. 현재 호남 전역과 경남 내륙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 쏠릭은 오후 늦게나 제주도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쳤고 지금은 목포 남서쪽 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서해상으로 진입한 뒤에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조금 더 속도를 내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북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태풍의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경로라면 충청 내륙을 관통한 뒤 내일 낮에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부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에 최고 300,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100에서 250,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거리를 좁혀오면서 서해안 지역부터 바람이 지금 강해지고 있고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제주도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관광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도 했고 도로 침수와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0대 관광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23살 박모 씨는 사진을 찍으려다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붓는 비에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겨버린 도로. 앞이 부서진 차량 한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안 보이죠? 이게 불빛에 반사되니까 안 보이죠? 3차선으로 왔거든. 3차선.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중문관광단지를 대표하는 가로수 야자수도 강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야자수 10여 그루가 부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한때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도 곳곳에 물에 잠기는 구간이 생겨 출근길 차량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요 도로마다 중앙선 차단봉이 비바람에 무너졌고 곳곳에서 가로수들이 부러져 인도와 차도를 덮친 곳도 있습니다. 한 400~500m 걸어왔는데 지금 온몸이 다 젖고 비바람이 너무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다른 데도 너무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도 지금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 영향이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휴업을 공고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피해 규모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등 태풍 이후 상황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태풍 대처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걱정도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걱정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 역시 태풍 진행 상황에 맞춰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풍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지나갈 예정인 만큼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와 일정 등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될 그런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과 또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태풍 대비태세 긴급점검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5분가량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오늘 오후 규제혁신 관련 외부 일정을 잡았지만 태풍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19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내일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휴업합니다. 전국 각 교육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태풍 안전 긴급회의를 열고 내일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 고등학교 317개 교회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태풍 쏠릭이 수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굣길 안전사고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도 전학교 휴업,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내일 등교를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전체 초중고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권고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제주는 이미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 휴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휴업하는 학교는 1,500곳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부터 기존의 상황관리 전담반을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태풍 상황과 피해 현황, 향후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장 등 강풍과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지역을 파악하라는 지침도 각급 학교에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세찬 바람에 집 유리창이 깨질까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과 곧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목포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가 더욱더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더욱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점차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목포항의 물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풍 쏠릭은 목포에서 약 80km 떨어진 서남서쪽 해상 부근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저녁 9시쯤에는 목포 서쪽 40에서 50km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들면서 자정까지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공룡박물관에선 인공조형물이 파손되는 등 5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남해안에는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공군 거금도와 소록도를 잇는 고금대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목포와 완도항 등으로 가는 여객선의 발길이 모두 묶였습니다. 전남 지역은 태풍이 전북 부안군으로 올라가는 내일 새벽 사이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상황 박상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 쏠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은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웅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북 군산 비흥항은 제대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시간 전까지는 그나마 보통 수준이었던 비도 이제는 정말 매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전북 군산과 부안의 주요 항구에 대피해 있는 배들도 꽤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당초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져 내일 이른 새벽 부안 변산반도 지역에 상륙해 전북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 상륙이 임박하면서 전북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강한 비바람 때문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 6편은 모두 결항됐고 전북 섬 지역을 오가는 4개 항로의 여객선도 어제부터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180곳이 넘는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늘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서는 최고 6m의 파도가 일고 해수면도 상승한 상태여서 저지대 침수와 선박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농작물 피해와 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보행 등 각종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 상황 군산 비흥항에 나가 있는 박웅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충남 서해안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충남 태안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충남 서해안도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죠? 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이것도 구름이 잔뜩 낀 채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람이 강하지는 않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오후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바람이 강해지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신진항과 보령, 대천항 등 충남 지역 67개 어항에는 어선 5,9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충남 섬 지역을 오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어제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도 10여 곳이 오늘 휴업과 단축 수업을 했는데요. 내일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휴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풍의 상륙 예상 시간이 충남 서해안 지역의 만조 시간과 겹쳐 바닷물에 의한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돼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성용희 기자가 충남 지역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경기 남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일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평택항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 태풍의 영향으로 서해 뱃길이 통제됐다고 하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평택항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후 5시 정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다가 지금은 이렇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해대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해 뱃길은 오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과 주변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들도 가동을 멈춰 말 그대로 태풍 전야입니다.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인천과 경기 남북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여객선을 비롯해 화물선과 어선들은 출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에 각종 선박 280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서해 5도 주민들도 어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학교들은 휴교와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모든 각급 학교에 대해 단축 수업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오늘 8곳을 휴교 조치했고 62곳은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내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은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만 각 시군이 지정한 침수 우려 취약도로가 131곳에 이릅니다. 용인시 진위천 하상도로와 남사면 진목리, 화성시 국지도 84호선 등이 대표적인 침수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대해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임진강과 한탄강 등 주요 어업구역에서 어구 2만 6천여 개를 철거하고 풍도항 등에서 방파제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어제부터 평택호의 물을 방류해서 수위도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추가로 1,000만 톤 이상을 방류해 수위를 현재 2m에서 1.5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폭염 방지 그늘막 300여 곳을 결박하고 야영장 40여 곳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점점 강해져 수도권 기상청은 오늘 밤을 기해 경기도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지대나 농가 등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해변가나 하천변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천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솔릭은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느리게 서해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전북 군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태풍 관련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먼저 남부지방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카메라로 태풍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밀락 해변입니다. 이 태풍 중심과는 3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먼 바다에서 밀려온 너울이 해변 광장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경우에는 이 CCTV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대부분의 선박들이 피항한 가운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상황에 이어서 중부지방 상황도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중부 서해안 지역도 오후 들어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충남 태안 신진항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밤새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의 속초입니다. 이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이라는 지형 효과 때문에 이 태풍이 북상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쉬운데요. 이번에도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느리게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제주 지역에 영향이 큰데 현재 비바람 기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강한 비바람은 주로 제주 지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에 무려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제주 해안에도 3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서귀포에도 1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 바람도 기록적입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순간 초속 62m의 강풍이 관측됐고요. 제주도와 내륙의 산악 지역에도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 현재 태풍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오늘 밤 목포 서남 서쪽 약 40km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 위성 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제까지는 선명했던 태풍의 눈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높은 제주의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이 중심 부근의 발달한 구름도 다소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태풍의 북동쪽,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에는 여전히 발달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지금은 중부지방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제주 부근까지 북상했는데도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2010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위력입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태풍의 눈 주위를 둘러싼 발달한 구름대가 이 제주와 서해 남부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은 태풍의 북쪽,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남 해안에는 현재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로를 좀 알아보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태풍의 진로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서해안에 더 바짝 붙는 경로로 태풍 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상륙 지점은 예상보다 이 남쪽인 전북 군산, 변산반도 인근으로 내려갔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상륙 시점은 조금 늦어지고 있고 위치는 점점 더 남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이 태풍은 수도권보다는 보다 남쪽의 중부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중급의 현재 세력이 유지된 채 이 내륙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상륙 시점이 늦어지며 동해를 통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도 내일 낮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바람을 특히 유의해야 할 지역은 어디고 시간대는 언제쯤입니까? 네, 먼저 시간대별로 강풍 위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중심 부근의 강풍대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제는 서해안에도 최대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태풍 중심이 관통하는 이 내륙 지역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어서 비구름 예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강풍 반경은 이번 태풍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에 비해서 이 비구름은 태풍 이동 방향의 앞부분에만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 태풍 중심에 가까운 제주와 전남 해안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리산에는 최대 4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도 점차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지역에도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더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문가들은 일본 남쪽에서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마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오전부터 솔릭과의 거리가 1000km 이내로 가까워졌는데요. 이렇게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이 같은 작용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 솔릭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도 북상 속도가 일반적인 태풍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느린데요. 이 때문에 제주 해상을 태풍이 지나 이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까지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된다죠? 네, 태풍이 오면서 이 바다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 남쪽 해상에선 7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요. 이 태풍이 북상하는 서해상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폭풍 해일입니다. 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태풍이 접근하면 바닷물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만조 시간대 높아진 바닷물에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까지 작용하면 이 해안가로 바닷물이 해일처럼 밀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차량과 건물 등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박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린 많은 비에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뒀거나 운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입은 태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창문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태풍 때 교통사고가 나면 평상시보다 치사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야 확보와 감속 주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태풍이 왔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1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곰파스와 볼라벤이 한반도에 머문 나흘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2,421건,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2.2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5% 높았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1.8배까지 증가하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풍에는 접지력이 약해진 차량이 주행 경로 이탈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대형 차량과 가까울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속 35m의 강풍이 불 때 시속 120km 주행 시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주행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하물과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보행자를 고려해 전방 주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행 전 통행 제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교량은 초속 25m 이상에서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공사도 태풍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평소보다 50% 속도를 줄이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본도 잇따른 태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20호 태풍이 잠시 뒤인 오늘 밤 서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만 명에게 피난 권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은 20호 태풍이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로는 현재 일본 열도 남쪽 100km 이내까지 접근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시속 35km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일본 지역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조금 전부터 폭풍과 집중호우가 시작됐습니다. 오카야마, 고베 등 9개 현 지역 주민 약 70만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재난 위험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폐점 시간을 앞당겼고 일부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0호 태풍은 오늘 밤 잠시 뒤 시코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200여 명이 숨진 서일본을 관통한 뒤 내일 새벽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심 부근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이르고 직경 280km 이내에선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편 380여 편이 결항됐고 열차편과 백길도 운행 중단이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코쿠에 800mm 이상, 교토, 오사카 등 킨키 지역에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최대 1000mm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하천범람, 폭풍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험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만조 시간과 태풍 상륙 시간이 겹친다면서 해일 발생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 태풍 솔릭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과 그 피해를 최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여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부 내륙을 관통한 태풍 곰파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41m,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뜯겨나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경로와 위력은 곰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태풍이 닥쳐오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엄청난 강풍이 불게 됩니다.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와 침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댄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시가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집이 침수됐을 경우에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태풍 쏠릭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요. 언제쯤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언제부터 서울과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마포대교 남단 주변 도로는 빗물로 지표면이 살짝 젖어 있습니다. 30분 전에 소나기가 왔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인한 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9시부터 태풍의 영향권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 9시쯤 목포 앞바다를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이 300km로 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도 밤 9시부터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호남 해안가에 상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영향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보다 많이 느리게 이동하고 상륙 지점도 예상한 것보다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반격이 크기 때문에 충남과 호남의 태풍이 상륙하더라도 태풍의 비바람 영향권에서 수도권이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과 등교 시간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입간판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휴업을 명령했고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마포대교에 나가는 이호준 기자가 서울과 수도권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현재 항공기 운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빗방울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아직 잠잠합니다. 바람은 초속 7.7m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태풍특보도 아직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결항된 항공편은 출발과 도착 각각 9편입니다. 항공사가 날씨 상황을 보면서 결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인천은 아직까지 태풍 영향권이 아니라 결항 숫자가 적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이곳을 찾아서 관제탑 등을 둘러봤습니다. 인천 용유역과 1터미널을 오가는 자기부상 열차는 강풍 피해에 대비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변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바람이 거세지면 결항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다리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제되면 공항을 오갈 수 있는 수단은 공항철도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결항 정보와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관문인 제주공항은 어제부터 전면 폐쇄됐는데 다른 공항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국 공항은 오늘 53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누적된 결항 편수는 770편입니다. 제주공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면 폐쇄됐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공항에는 5만 2천여 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오늘 밤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태풍 쏠릭이 점점 한반도로 북상을 하게 되면 결항되는 편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결항 여부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 결항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공항에 오시는 분들은 각 공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오현태 기자가 하늘길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태풍 쏠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KBS 한국방송의 32시간 재난뉴스 방송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KBS 재난방송센터를 방문해 태풍 쏠릭의 이동 경로와 재난 대처 방법 등 생방송을 지켜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와 연결된 전국 4천여 개의 재난 CCTV 관리를 위해 방통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세라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현재 목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진입한 뒤에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조금 더 속도를 내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북 서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 경로라면 충청 내륙을 관통하겠고 내일 오후에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어디에 상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강풍 반경인데요. 현재 솔릭은 강풍 반경 300km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거리를 좁혀오면서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전남에는 시간당 4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에 최고 300,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100에서 250,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부터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고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을 반영하고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등 사회안전망 예산도 충분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당초 정부가 밝힌 462조 원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성과 부진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었는데 내일 선고에서는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형 비리로는 사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재판에 넘겨진 지 504일, 1심 선고 뒤 140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 고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으로 72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각각 16억여 원과 204억 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청탁 여부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보도는 박대기 기자가 아닌 정성호 기자의 보도로 정정합니다.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2차 행사가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태풍 쏠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단 상봉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에 참여할 남측 방문단이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에 모였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등록과 방북 교육을 마치고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리는 2차 상봉에서는 북측 신청자가 남측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애초 남측 2차 상봉단 규모는 83가족 337명이었지만 상봉 직전 건강상의 이유로 11명이 상봉을 포기해 81가족 326명이 참여합니다. 남측 가족들은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내일 낮 12시 반쯤 금강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3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첫 단체 상봉을 하는 등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12시간 가족을 만납니다. 태풍 쏠릭은 내일 오후 강원도 북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상봉 첫째 날 금강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2차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과도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필요할 경우 북측과 협의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가계소득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줄고 상위 가구는 늘면서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소득 배율을 보였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소득 하위 20%의 올 2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2만 5천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 7.6%나 감소했는데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913만 5천 원으로 10.3%나 늘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폭입니다. 가구 소득액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6.9배 차이가 나고 가구 원수까지 고려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비교해도 5.2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이 5.95배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1분기보다는 나아졌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위 가구의 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5.9%와 21% 준 영향이 컸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감소와 전체적인 고용 둔화, 소득이 없는 고령층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구 취업 인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구주가 고용 시장에서 탈락한 가구를 중심으로 1분위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53만 1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고 실질 소득은 2.7% 증가해 3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 소득은 51만 3천 원으로 16.6% 늘어 전체 소득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고혈압약이 또 확인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원료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들인데 사실상 우리 관리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이 판매한 발산인정 80mg을 추가로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향수 종방에서 제조해 들여온 품목입니다. 이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4,048명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다른 고혈압약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팜스웰 바이오에서 생산한 한 개 제품에서도 다량의 NDMA가 검출됐지만 이미 지난달 판매 중지 목록에 포함돼 별도로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고혈압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지난달 초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처음 확인하며 불거졌습니다. 국내 54개 업체가 생산한 115개 고혈압약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NDMA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 23개사 60개 품목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77개사 175개 고혈압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는데 모두 중국 등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해외 제조소는 우리 정부의 현지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권한을 강화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의약품 내 불순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검찰이 판사 뒷조사와 재판 개입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문건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했는데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기밀을 전달받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 선정과 관련된 헌재 재판관들의 사적인 대화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법원에 대한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남호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 서울 서부지법에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체포영장 내용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방법으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기 전 충북 북부권 산지를 넘는 게 고비입니다. 산사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 차가 물에 잠기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 명이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전사고 예방법을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압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가 집중호우를 만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산과 계곡에서의 대피 요령, 우한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산이나 계곡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가 곧 약해질 것이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빗물이 불어나는 속도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가능한 한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선 거센 물살에 휩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류와 함께 돌이나 부러진 나무가 함께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다치기 쉽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여의치 않을 때는 높은 지대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곡에 설치된 스피커 등 방송시설에서 대피 안내가 방송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고립됐을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립됐을 때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고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대에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흔들거나 밤일 경우 손전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KBS 뉴스 특보와 함께 하시면서 태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관련 KBS 뉴스 특보는 잠시 쉬었다가 8시부터 김태욱 기자가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 도달 시간을 확인합니다. 손전등,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대피 장소, 비상 연락망을 미리 알아둡시다.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옮겨두고 강풍에 대비 창문과 지붕, 간판, 옥외 구조물, 농업 및 어업시설물도 미리 점검합시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거센 비바람을 동반합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물놀이객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강풍 시 공사장 인근에 있거나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해일이 올 수 있으므로 선박을 점검하거나 어망 어구를 옮기는 일